오늘 얘기는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여기에 이제 승마협회도 등장하고, 예. 마사회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 감독님 한 분도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마사회 부회장도 등장하고, 예. 왜냐하면 저희가 녹취록을 들려드릴 거기 때문에. 근데 우선 이 전체 구도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간단하게 기본 정리부터 좀 하죠. 이 승마협회는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승마협회인데 예. 문제는 원래 승마협회 사장사가 한화였죠. 예. 그러다가 한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원활치 부족하다. 않다. 예,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2015년도 3월 달에 예. 회장사를 삼성으로 바꾸죠. 삼성전자. 예. 삼성으로 바꾸고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되는데요. 예. 그 회장사를 바꾸기 전에 2014년도 9월 달에 예. 대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있는 자리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거기서 예. 만나는데 예.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삼성 보고 사장사를 맡아달라라고 예. 정식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 삼성이 회장사가 되고 승마협회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이 되죠. 그렇죠. 예. 보면은 승마협회의 사장도 삼성 사람이 되고 예. 부회장도 삼성이고 그렇죠. 그리고 총무이사도 삼성을 하고 있고 전무란 직책이 있어요. 예. 전무란 직책은 승마협회 업계 사람이 계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전무를 박원호라는 분이 하는데 이분도 이제 거론될 만한 분입니다. 앞으로. 예. 예. 박원호라는 분이 하는데 이분은 정유라가 어릴 때부터 승마 배울 때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도한 사람이고 승마 후견인입니다. 이렇게 불리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박원호와 최순실은 일찍부터 아주 가까웠던 사이인 거고 네네. 대표적인 최순실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박원호고 지금 틀어졌습니다만. 예, 지금 틀어졌죠. 예. 그러니까 그 틀어지게 된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쏟아져 앞으로 이제 나오고요. 오늘 예, 예. 지금 얘기할 내용 중에 예. 일부가 들어가는데 예. 자 그러니까 승마협회는 원래 하나였는데 바꿉니다. 삼성으로. 예, 예. 그리고 이 승마협회를 통해서 정유라 지원을 하게 되는 이렇게 핵심적인 협회죠. 그렇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또 마사회는 뭐냐. 마사회는 그야말로 경마를 주관하기도 하는 공기업입니다. 예. 그렇죠. 이 공기업 여기는 또 어떻습니까? 공기업인데요. 현명관이 사장이죠. 현명관 회장이 예. 이전 회장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바뀐 거죠. 바뀐 거죠. 건데 예. 국정농단 그러니까 그 소위 탄핵 정국에서 저기 누굽니까 그 대리 총리 대행 예, 예. 저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네요. 황교안 대행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마사회 회장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현명관이 더 이상 마사에 버티고 있을 상황이 못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재임용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재임용이 안 되는 거고 이 최순실 게이트가 진행되고 정유라에 대한 말 지원이 쭉 이루어지는 그 긴 기간 동안 예. 계속 마사회의 회장은 현명관이었고 네. 그 마사회의 회장 중에 아주 막강한 회장의 지위를 누렸던 사람이 현명관인데 네. 현명관이 언제 취임을 하냐면 2013년도 말에 취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일찍 취임하는 거죠. 네. 박근혜 정부 일찍 취임을 네. 하고 그때 당시 취임할 때부터 예. 현명관이 가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기사들을 뒤집어 보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기사에 일부 나오고요. 예. 왜 그러냐면 그때 현명관이 갈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 했어요. 그 이례적인 인사였고. 이례적인 인사였어요. 이분도 삼성물산 회장 출신입니다. 대표적인 삼성맨이죠. 예, 삼성맨. 예. 예, 박근혜 캠프의 핵심 인사였고, 삼성맨이었고, 심지어는 김기춘 비서실장 다음 비서실장이 현명관 회장이 될 것이라고. 여러 번 거론됐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다음으로 거론됐으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죠. 예, 예. 역시 삼성맨입니다. 예. 예. 이제 승마협회는 그렇고 마사회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녹취록에 등장할 분이 두 분인데 한 분은 마사회 부회장이고요. 그렇죠. 예. 김영규. 예, 부회장이고 또 한 분은
박재홍 감독이라는 분입니다. 예. 이 박재홍 감독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예.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오늘 드러나게 되는 건데 이 박재홍 감독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승마 선수, 그러니까 장애물 분야 승마 선수고 올림픽의 메달권에 진입 가능한 예. 대표적인 선수. 우리나라에서 이 예. 업계에 굉장히 유명한 예. 네, 선수 출신인데 선수 출신이고, 그러니까 아주 그 촉망받는 선수였고, 그리고 마사회의 감독직을 하고 있었죠. 네. 2007년도부터 감독직을 쭉 하고 있었고요. 예. 선수이자 감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마사회에서 감독을 하고 있었죠. 예. 그리고 이 박재홍 감독이 그러니까 2015년도 본격적으로 이제 독일에서 이 예.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될 때 예. 그때 2015년도에 박재홍 감독이 3번에 걸쳐서 독일에 파견이 됩니다. 예. 그 이유는 도쿄 올림픽에 대비한 현지 훈련 시스템을 갖추는 건데 네. 구체적인 임무는 말구입하고 예. 그 지원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독일에 파견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갔다 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마사회의 감독인데 실제로는 정유라 선수를 지원하려고 독일에 파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마사회 공기업의 국가대표이고 공기업의 감독인 사람이 정유라라고 하는 한 개인 때문에 예. 독일로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파견이 돼서 일을 잘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중간에 또 그냥 역시 자기가 돌아와 버려요. 예, 중간에 관계가 깨집니다. 예. 깨지고 아까 이제 박원호 전무가 관계가 깨지듯이 그렇죠. 비슷한 시점에 이분도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박원호 그러니까 전무하고 박재홍 감독하고는 네. 서로 사전에 잘 알고 있는 사이죠.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박재홍 감독이 박원호 전무를 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신뢰하는 네. 그런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승마협회의 박원호 전무 그리고 마사회의 박재홍 감독. 예. 이 두 분이 사실은 독일에 가서 실제 정유라를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겪은 아주 드문 몇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승마 쪽에서 정유라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역량과 실무를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 이렇게 기본 지식이고요. 이 기본 지식을 알아야, 기본 지식 설명하는데 지금 5분 지나갔습니다. 기본 지식을 알아야, 이 사건 전체의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입수한 게, 마사회 감독이자 독일에 가서 정유라 씨 개인을 지원하러 간 이 박재홍 감독이, 돌아오고 나서 마사회의 부회장과 통화한 내용을 이제 앞으로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어떤 대화 내용이 있는 겁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이게 한 전화 통화 내역이 한 30분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 박재홍 감독이 독일에 갔다가 일방적으로 돌아와요. 예. 돌아오고 나서 심할서라는 거를 쓰게 되는데. 심할서를. 그러니까 이 심할서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이제 2015년도 그 얘기들이 언론에 부분적으로 거론되고 저희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계속 얘기들은 들어오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가 없었던 거예요. 구체적 물증이 없었는데. 물증이. 예. 그런데 박재홍 감독이 그때 심할서를 썼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심할서를 찾아내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어요. 예. 일단 심할서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마사회 심할서. 마사회 심할서를 확보를 하게 되면 경위서거든요. 예. 이걸 확보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의 물증을 최초로 확인하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그걸 확보를 해요, 저희가. 예. 심할서. 그러니까 경위서를 확보를 해서 경위서를 확보하셨고. 그거를 공개를 하게 되는데 예. 이게 공개가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예. 마사회 부회장인 김영규 씨가 예. 박재홍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예. 도대체 이 심할서가 왜 돌아다니게 되느냐. 네. 이 얘기는 당신과 나밖에 모르는 얘기인데. 내부 이야기가 밖으로 어떻게 나갔냐. 예. 이 얘기를
따지는 게 전화의 전부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앞부분에. 네. 야, 이거 마사의 내부 사정인데 이게 어떻게 밖으로 나간 거야. 어떻게 나갔냐. 예.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네. 박재홍 당신이 얘기 안 했으면 이게 나갈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나갔냐. 네네. 이 얘기를 한참 해요. 네. 그러니까 박재홍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그래서 박재홍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독일에 가서 일을 진행을 하다가 이게 잘못 들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해서 예. 판을 깨고 돌아왔다. 예, 예. 그랬기 때문에 마사회가 최순실한테 60억이라는 돈을 결국 안 주게 된 거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내공이다는 거죠. 내가 그렇죠. 판을 깨고 돌아왔기 때문에 마사회가 더 이상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받고 김영규 부회장이 그 60억이라는 돈이 나오니까 아니다 60억이 아니고 예. 맨 처음에는 650억을 내놓으라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승마협회가 그렇죠. 마사회한테 뭘 요구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승마협회가 마사회에다가 처음에는 65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된다. 김영규 부회장이 잘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150억으로 줄었다가 60억으로 줄었다가 최종적으로 24억이란 돈을 지원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고 예. 그것을 현명관 당시 회장에게 보고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이 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녹취록을 다 틀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워낙 30분짜리니까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박재홍 감독이 독일에 갔다가 네. 돌아와요. 네. 왜 돌아오는지 조금 더 설명드리겠고 돌아오는데 돌아오고 나서 왜 돌아오는지 왜냐하면 그때 이제 국정농단에 관련된 최순실 관련된 사안들의 진실을 파헤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 그래서 심할서를 확보했어요. 예. 근데 그 박재홍 감독 심할서에는 관두게 된 전후 사정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근데 이게 왜 돌아다니냐. 그러면서 이제 부회장이 전화를 한 거죠. 그렇죠. 박재홍 감독이. 예. 그런데 박재홍 감독이 나를 자르면 어떡하냐. 예. 그러면서 내가 공을 세웠는데 그 예. 공이 뭐냐. 나 때문에 돈을 안 쓰게 된 거 아니냐. 그렇죠. 마사회는. 왜? 이 말은 뭐냐면 박재홍 감독이 안 돌아왔으면 마사회에서 예. 정유라 지원 금액이 60억은 나갔을 것이다. 그렇죠. 예. 60억이 안 나가게 내가 해줬는데 왜 나를 자르냐. 그렇죠. 예. 이런 항의를 한 거죠. 예. 예, 이런 항의를 하니까 아니 그게 원래 60억이 아니고 원래는 650억이었다가 그러니까 이 650억이라는 건 승마협회가 마사에 요구한 돈입니다. 예. 정유라 지원하라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밝혀지는 거죠. 그렇죠. 예. 처음에 650원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150억으로 줄고 그다음에 60억으로 줄고 그래서 결국 우리 24억 하려고 했던 거야. 24억 원. 24억이든 60억이든 승마협회 요구로 마사회가 둘 다 삼성맨이라서 그런지 예, 예. 마사회가 정유라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게 드러나는 게 하나고요. 첫 번째. 이것도 녹취록이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다 얘기했으니까 예. 녹취록 금방 듣지 않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니까 승마협회라는 곳이 공기업인 마사회를 움직여서 정유라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게 이 대화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2020년 동경올림픽 승마 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승마협회하고 마사회가 정유라의 지원을 위해 움직인 시기는 2015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2015년 3월에 사장사로 삼성이 변경되면서부터 그 일이 진행되는데 예. 2015년 6월 달 정도에 만들어진 문서라고 추측을 하는데 예. 그 문서에 보면은 문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피겨의 김연아. 예. 그리고 골프의 박세리와 같은 국민 영웅을 승마에서도 만들 때가 됐다. 네. 그게 정유라. 그게 정유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문서의 초안에 예. 문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초안이 있고 하나는 정문 문서가 있는데 초안에는 정유라가 아니고 당시에 정유연이죠. 그죠? 예. 정유연이라는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초안에는. 초안에는. 예. 근데 그 문서에 보면은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걸 이제 지원 계획이 쫙 나오는데요. 예. 마장 마술 분야는 삼성이 지원하고 예. 장애물 분야는 마사회가 지원한다. 네. 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때 거기에 금액도 나와요. 예. 근데 서류상으로는 예. 중장기 로드맵에 이런 계획이 이미 다 나와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처음에는 마사회에서 이
그 문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고 그런 문서가 없다고 존재 예. 부정했고 문서를 제공하는 건 하니까 문서를 보여주니까 있지 않냐. 예, 문서를 이제 공개를 하니까 이 문서에 마사회가 관여한 바가 없다. 문서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든 게 없다. 예. 그리고 현명관 당시 사장은 예, 전혀 사장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우리는 예. 그렇죠. 김연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정유라. 정유라. 예. 정유라 지원 프로그램을 마사회는 만든 적이 없다. 예, 모른다. 예, 예. 그리고 그거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예. 그때 거기에 이제 지원 계획이 그 승마협회와 마사회 사이에 정식으로 논의됐다는 사실이 입증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회장이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군요. 처음에 650억 가져와가지고 너무 많다.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150억 가져왔길래 그것도 많다 그랬더니 60억 가져오고 예. 이렇게 서로 모른다고 했던 얘기였는데 그렇죠. 부회장의 입을 통해서 박재홍 감독하고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예. 돈 이야기가 왔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서를 본 거죠.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문서의 사실이 현실화된 거였죠. 현실화된 거죠. 거고. 예. 그리고 그때 김영규 부회장을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승마협회의 황성수 부회장하고 김종찬 전무하고가 김영규 부회장하고 그 협의들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황성수는 누구냐? 그 승마협회에서 삼성맨이에요. 예. 황성수도. 예. 그러니까 삼성이 직접 개입해서 그 일을 한 거죠. 아니 뭐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다 삼성입니다. 예. 지금 승마협회도 마사회도 다 그 머리들이 삼성이고 실무 일을 하는 사람도 다 삼성이었던 거죠. 좀 이야기가 길었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사회가 그 공기업인 마사회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개인을 지원하려는 프로그램을 승마협회 삼성이 주관사였던 승마협회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돈도 액수도 논의했다 하는 게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죠. 물증으로. 그렇죠. 예. 녹취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왜 갔냐? 이 박정 감독이 그 독일에 왜 갔냐? 예. 이거는 아예 녹취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록을 먼저 들어보죠. 솔직하게 팩트만 이야기하자면은 독일 간 것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겁니까? 회장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 아닙니까? 갔다 왔더니 제가 거기에서 계약을 하자고 했을 때도 제가 노를 하고 온 이유 중 하나가 최순실 쪽에서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노를 한 거 아닙니까? 들어왔더니 회장님이 막무가내로 무조건 사표를 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최순실의 압력에 의해서 박정희를 잘린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까갖고 이야기하자면은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서 감추고 박 감독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대표 감독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마사회하고 이중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둔 걸로 모든 걸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박재홍 감독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마사회 회장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요 불만의 뒷배경을 보면 최순실, 그러니까 정유라 지원하라고 나를 글로 보냈는데 보내놓고 거기서 문제가 있어 돌아왔더니 날 잘라버린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거 최순실 씨가 나를 자르라고 해서 자른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자, 왜 돌아온 거죠? 갔더니 일단 정유라가 승마 연습을 제대로 할 상태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연습장에 가봤더니 완전히 그 쓰레기장 같았고. 쓰레기장 같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승마 훈련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훈련도. 할 생각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예. 근데 어떤 인터뷰에 보면은 그 정유라가 자기는 그냥 해보라 그래서 한 거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 게 있잖아요. 예. 맛이 떨어지는 게 그래서 박재홍 감독은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고 감독인데 현장에 가봤을 때 상대가 이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인 것 같다. 이런 것 같으면 일단 내가 왜 왔냐 여기.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또 하나는 박재홍 감독이 거기 갔을 때는 말구입의 임무를 띈 거였어요. 좋은 말을 구입을 해서 그게 이제
박원호 전 감독, 예. 전 전무죠. 그분하고 그 얘기가 되고서 갔는데 예. 그 돈을 이제 삼성에서 그 최순실 측으로 그 코아 스포츠죠. 예. 그죠? 그쪽으로 보내기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갔는데 말구입비를 줘야 말을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전화를 합니다. 말을 구해주지도 않고 예. 그다음에 훈련도 안 하고 있고 예,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여기 왜 왔냐 예, 예. 이 선수를 위해서. 게다가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녹취록을 사전에 예. 받아서 보기도 하고 기사를 통해서 접하기도 한 내용이 뭐냐면 이분은 본인은 이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가 이 승마 분야에서 금메달을 따게 하는 그렇죠. 원대한 프로젝트에 예.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간 거죠. 예. 그래서 한국 생활을 접습니다 다. 예. 차도 팔고 막 다 접어버리죠. 예. 그러고 나서 자기 개 데리고 예. 앞으로 몇 년간 살 곳이라고 하고 독일로 간 거예요. 예. 그런 생각으로 갔더니 말도 안 사줘. 예. 지원도 안 돼. 예. 선수는 다 달랑 하나야. 예. 자기 근데 그 자신은- 선수는 연습을 제대로 할 생각도 없어.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2020년에 우리나라 선수 단위 금메달을 딸 예, 거라고 예, 생각하고 여러 선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유라 혼자 달랑 있는 거예요. 훈련도 안 하는, 말도 안 사주고 돈도 지원이 안 되고. 그러자 맨 앞에 우리가 설명했던 박원호 전무한테 예. 연락을 하는 거죠. 예. 예. 왜 돈 안 보내냐. 예. 돈을 왜 안 보냐. 그러니까 이제 보냈다는 거죠, 거기서. 돈을 보냈다는 거죠. 예, 보냈다는 거죠. 아니, 돈이 어디 갔냐 이거야. 나는 지금 물품도 못 사고 이러고 예. 있는데. 자, 그 이야기. 자. 그러니까 돈을 이분이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 돈이 안 오는 거예요. 돈이 안 와서 자기하고 잘 아는 예. 박원호 전무. 예. 박원호 전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순실 씨하고 아주 잘 알고 예. 정유라 씨가 어릴 때부터 승마 일을 그렇죠. 봐준 예. 예. 승마협회에 정유라 후견인으로 알려진 정도의 밀접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박 감독이 전화했겠죠. 나 여기 왔는데 형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예. 돈도 안 오고 어떻게 된 예, 거예요? 예. 돈을 보냈다. 예. 이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녹취를 들어보시죠. 삼성한테도 전화를 했죠. 황성수 부회장한테 전화를 했고, 근데 그쪽에서는 아니라는 거 돈 보냈다고. 가지고 이제 황 부회장도 난색이 채운 거예요. 아주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라. 코아 스포츠에서 누군가가 수도꼭지를 잠근 거예요. 돈 집행 수도꼭지를. 그래서 내가, 여기 사각기였구나. 라는 걸 알았죠. 뒤에 최순실이가 있었던 거예요. 최순실이가 삼성에서 보낸 돈을 거기서 막아본 거예요. 최순실은 왜 그랬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재산 도피하고 싶었던 것 같은 느낌. 근데 자기 재산으로 완전히 빼지를 않고 욕심이 많아서 기업들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재산을 외국에다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감독은 예.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본인은 역할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본인은 2020년에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메달을 따기 위한 엘리트 선수들 육성 프로그램으로 예. 몇 년간 도쿄올림픽까지 독일에서 이제 이 선수들을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하고 한국 생활을 다 접고 그리고 이제 마사일 회장님이 가라고 하니까 예. 거기에 회장님이 직접 지시한 거니까 본인 통화 내용에 따르면 갔어요. 갔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돈이 와야 하죠. 예. 돈이 와야 하는데 그래서 왜 돈이 안 오냐고 막 자기가 아는 루트를 통해 가지고 돈을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했더니 삼성에는 돈 보낸 거예요. 예. 삼성에서는 돈을 보냈고 다른 다른 선수들 예. 다른 선수들을 뽑거나 예. 그리고 다른 데 돈을 쓰거나 예. 하는 그 모든 루트를 다 최순실이 못하게 하고 예. 그 돈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최순실이 돈을 다 가져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삼성에서 오는 돈은 최순실이 다 가져갔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박 감독의 예. 경험입니다. 경험. 그러니까 한국 생활을 다 접고 독일에 가서 몇 년 살려고 했던 사람이 몇 개월 만에 돌아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돈을 빼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죠. 이게 이제 박 감독은
그러니까 정유라를 뭐 올림픽에 뭐 선수로 만들 이거는 명분이고 예. 실제 목적은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한 최순실의 계획 아니냐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는 좀 전에 우리 초반에 계속 등장했던 박원호 정보가 한 말이 좀 유명한 말. 예. 최순실 씨가 자신에게 했다고 하는 말. 예. 노승일 씨도 이 말을 전했는데 삼성은 치밀해가지고 삼성도는 먹어도 탈이 안 난다. 문제가 안 난다. 예. 이런 말을 박원호 정보가 했다고 하죠. 예. 예. 지금 오늘 들으신 녹취는 전체 일부인데 요약하면은 감독이 갔다가 최순실 씨가 삼성도를 다 먹어버려가지고 다른 선수를 지원하거나 예. 다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오고 나서 이 감독이 예.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왜 나를 자르냐라고 마사회에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내용 속에 근데 마사회는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예. 정유라 지원 프로그램을 그 돈 얘기를 계속 왔다는 게 나오는 예. 거죠. 돈 얼마를. 자, 그러면 오늘 기본 요약은 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아무래도 한 번 더 모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복잡한 사안이라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느라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삼성 있지 않습니까? 예. 삼성은 지금 재판에서 계속 피해자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은 다른 선수들까지 포함한 6명이었던가요? 6명을 올림픽에 진출시키기 위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우리도 최순실 씨한테 속았다. 예. 라는 식으로 피해자라고 하고 있어요. 예. 뇌물이 아니다 이거는. 예. 요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핵심인데. 그거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그 돈 지원 논의되는 거. 네. 김영규 회장하고 승마협회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예. 그 주도적인 역할을 승마협회가 했다는 사실. 예. 다시 얘기하면 삼성 쪽에서 예. 김영규 회장과 그 얘기를 계속했다는 사실. 그리고 초안에는 예. 정유연이라고 정유라 씨 하나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들어갔다는. 있다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오히려 더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었냐라는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핵심의 마사회에도 이미 삼성맨이 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삼성이 예.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던 첫 시점이 언제였던가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현재는 대구에서 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만났던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을 했을 때 알았다. 네, 그때 예.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하고 예. 최고 자본 권력인 삼성의 최고 부회장하고 예. 둘이 대화해가지고 최순실을 알았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예. 그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죠, 지금. 예,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정보의 삼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박 감독이 했던 얘기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박원호 전무가 한 얘기군요.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 삼성과 최순실은. 예. 삼성이 돈을 주는데 예. 삼성은 최순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가 특별해서 예. 그런 것도 있겠고 삼성이 받아내야 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돈을 주면서 을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관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서로를 활용. 그러니까 최순실도 삼성을 활용해서 돈을 뜯어낸 거고 예. 삼성도 그 정보를 훨씬 일찍부터 저는 그 돈을 주면서 자신이 원했던 걸 예. 얻어낸 거고. 현명관이 마사에 갈 때부터 이미 삼성은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짐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찍이 최순실의 존재를 안 삼성이 그 최순실과 박근혜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먹은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예. 그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아무리 최순실 씨가 이상한 갑질을 해도 계속 예.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주고받는 관계였기 예. 때문에 얻을 게 없으면 그렇게 끌려갈 일이 없잖아요. 예. 장사꾼인데. 자, 오늘은 그 이야기의 일부만 전해드렸고요. 예. 이 사안은 저희가 아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재판의 진행 중이니까요. 근데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오늘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까 얘기했던 24억이라는 돈이 예.
그 현명관에게 보고됐다라고 거기에 이제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네. 그게 보고되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문서로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1차는 삼성이 장악하고 있던 삼성의 협회였던 승마협회가 공기업인 마사회를 통해서도 정유라를 지원하려고 했다. 예. 그리고 그 박 감독의 얘기에 의하면 마사회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서로 논의하고 있었다. 그렇죠. 이때까지는 부인했었는데. 예. 그리고 박 감독이 돌아온 것은 최순실 씨가 중간에 돈을 다 갈아쳤기 때문이다. 예. 원래는 다른 선수 육성이나 다른 일에 쓰일 돈이었는데 명목이 그랬던 거죠. 명목이.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문제. 이 가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기사들을 뒤집어 보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기사에 일부 나오고요. 예. 왜 그러냐면 그때 현명관이 갈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 했어요. 그 이례적인 인사였고. 이례적인 인사였어요. 이분도 삼성물산 회장 출신입니다. 대표적인 삼성맨이죠. 예, 삼성맨. 예. 예, 박근혜 캠프의 핵심 인사였고 삼성맨이었고 심지어는 김기춘 비서실장 다음 비서실장이 현명관 회장이 될 것이라고 여러 번 거론됐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다음으로 거론됐으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죠. 예, 예. 역시 삼성맨입니다. 예. 예. 이제 승마협회는 그렇고 마사회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녹취록에 등장할 분이 두 분인데 한 분은 마사회 부회장이고요. 그렇죠. 예. 김영규. 예, 부회장이고 또 한 분은 박재홍 감독이라는 분입니다. 예. 이 박재홍 감독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예.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오늘 드러나게 되는 건데 이 박재홍 감독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승마 선수, 그러니까 장애물 분야 승마 선수고 올림픽의 메달권에 진입 가능한 예. 대표적인 선수. 우리나라에서 이 예. 업계에 굉장히 유명한 예. 네, 선수 출신인데 정말로 경마를 주관하기도 하는 공기업입니다. 예. 그렇죠. 이 공기업 여기는 또 어떻습니까? 공기업인데요. 현명관이 사장이죠. 현명관 회장이 예. 이전 회장이죠. 예. 이제 바뀐 거죠. 바뀐 거죠. 건데. 예. 국정농단 그러니까 그 소위 탄핵 정국에서 저기 누굽니까? 그 총리 대행. 예, 예. 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황교안 대행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마사회 회장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현명관이 더 이상 마사회에 버티고 있을 상황이 못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재임명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재임명이 건데. 안 되는 거고 이 최순실 게이트가 진행되고 정유라에 대한 말 지원이 쭉 이루어지는 그 긴 기간 동안 예. 계속 마사회의 회장은 현명관이었고 네. 그러니까 마사회의 회장 중에 아주 막강한 회장의 지위를 누렸던 사람이 현명관인데 네. 현명관이 언제 취임을 하냐면 2013년도 말에 취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일찍 취임하는 거죠. 네. 박근혜 정부 일찍 취임을 네. 하고 그때 당시 취임할 때부터 예. 현명관 오늘 얘기는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여기에 이제 승마협회도 등장하고 예. 마사회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 감독님 한 분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사회 부회장도 등장하고 예. 왜냐하면 저희가 녹취록을 들려드릴 거기 때문에 근데 우선 이 전체 구도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간단하게 기본 정리부터 좀 하죠. 이 승마협회는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승마협회인데 예. 문제는 원래 승마협회 사장사가 한화였죠. 예. 그러다가 한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원활치 부족하다. 않다. 예,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2015년도 3월 달에 예. 회장사를 삼성으로 바꾸죠. 삼성전자. 예. 네, 삼성으로 바꾸고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되는데요. 예. 그 회장사를 바꾸기 전에 2014년도 9월 달에 예. 대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있는 자리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거기서 예. 만나는데 예.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삼성 보고 사장사를 맡아달라. 선수 출신이고 그러니까 아주 그 촉망받는 선수였고 그리고 마사회의 감독직을 하고 있었죠. 네.
2007년도부터 감독직을 쭉 하고 있었고요. 예. 선수이자 감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마사회에서 감독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박지원 감독이 그러니까 2015년도 본격적으로 이제 독일에서 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될 때 예. 그때 2015년도에 박지원 감독이 3번에 걸쳐서 독일에 파견이 됩니다. 예. 그 이유는 도쿄 올림픽에 대비한 현지 훈련 시스템을 갖추는 건데 네. 구체적인 임무는 말구입하고 예. 그 지원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독일에 파견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갔다 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사회의 감독인데 실제로는 정유라 선수를 지원하려고 독일에 파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마사회 공기업의 국가대표이고 공기업의 감독인 사람이 정유라라고 하는 한 개인 때문에 예. 독일로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파견이 돼서 일을 잘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중간에 라고 정식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 삼성이 회장사가 되고 승마협회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이 되죠. 그렇죠. 예. 보면은 승마협회의 사장도 삼성 사람이 되고 예. 부회장도 삼성이고 그렇죠. 그리고 총무이사도 삼성을 하고 있고 전무란 직책이 있어요. 예. 전무란 직책은 승마협회 업계 사람이 계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전무를 박원호라는 분이 하는데 이분도 이제 거론될 만한 분입니다. 앞으로. 예. 예. 박원호라는 분이 하는데 이분은 정유라가 어릴 때부터 승마 배울 때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도한 사람이고 승마 후견인이다 이렇게 불리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박원호와 최순실은 일찍부터 아주 가까웠던 사이인 거고 네네. 대표적인 최순실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박원호고 지금 틀어졌습니다. 예, 지금 틀어졌죠. 예. 그러니까 그 틀어지게 된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쏟아져 앞으로 이제 나오고요. 오늘 예, 예. 지금 얘기할 내용 예, 중에 예. 일부가 들어가는데 예. 자 그러니까 승마협회는 원래 하나였는데 바꿉니다. 삼성으로. 예, 예. 그리고 이 승마협회를 통해서 정유라 지원을 하게 되는 이렇게 핵심적인 협회죠. 그렇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또 마사회는 뭐냐. 마사회는 그야말로